이미 이름이 알려질 만큼 알려진 감독이었지만 작년 브로커를 통해 국내 배우들과 협업을 함으로써 인지도가 더 높아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올해 그의 신작이 또 한 번 공개되었습니다. 어느 가족에서 합을 맞췄던 바 있는 안도 사쿠라와 또다시 함께한 작품, 괴물이 말이죠. 작품은 특이한 구성으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는 싱글맘 사오리의 시선. 그녀는 학교를 다녀오고 상처가 하나둘 늘어나는 아들 미나토의 상태를 보며 이상함을 느낍니다. 어디선가 맞고 온 듯한 얼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걸 보며 말이죠. 豚の脳なんだよね。湊の脳は豚の脳と入れ替わってんだよ。 아들의 행동이 걱정할 수준을 넘어선 지경에 이르자 그녀는 학교를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자 미나토의 담임인 호리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어딘가 모르게 즐거운 듯 웃음을 보이고 사과 인사도 건성건성하는 그를 보며 사오리는 그가 아동학대를 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호리의 시선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싱글맘 밑에서 자랐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미나토를 조금 더 따스하게 바라봤던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학급 아이들의 선동으로 자신이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오리가 찾아왔을 때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똑바로 해명하고자 했지만 교감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무조건 사과를 하라 했고 그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숙여야만 했죠. 그렇게 일단락 되는가 했지만 이제는 매스컴도 그를 체벌 선생으로 낙인 찍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자가 찾아오고 그의 집 주소를 알게 된 사람들이 못된 장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해명하고 싶었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미나토를 만나기 위해 다시 학교를 찾게 되죠. 영화는 미나토의 시점으로 또 한 번 이동합니다. 그가 왜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던 물통 가득한 돌멩이는 어째서였는지, 호리 선생님이 학대를 했다고 몰아간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호리 선생님이 미나토가 요리를 괴롭혔다고 착각한 이유가 뭐였는지 미나토의 시점에 이르러서야 납득이 됩니다. 다양한 시선은 혼란스러움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고레에다 감독은 아주 능숙하게 이 시점들을 컨트롤했습니다.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정보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여러 개의 관점이 생기고 그 관점에 따라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게 되죠. 작품에서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는 전에 등장한 이야기에서 해결되지 못한 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단서로 나타납니다. 너무 많은 떡밥을 내던진 것 같은 초반부의 이야기들이 하나씩 꿰어져 전체적인 그림이 드러나는데 이 과정에서 이야기의 개연성은 높아지고 스릴러 장르 특유의 쾌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되는지, 또 오판은 어떤 과정으로 이어지는지를 세 가지 굵직한 시선을 통해 감독은 이야기했습니다.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건 돼지의 뇌입니다. 이야기가 처음 나온 곳 미나토의 입. 그는 어머니에게 돼지의 뇌를 사람에게 이식하면 그게 돼지인지 혹은 사람인지 묻습니다. 알쏭달쏭한 이야기에 사오리는 어물쩍 넘어가지만 찝찝한 뒷맛을 남기는 이야기인 건 분명했죠. 그리고 이 말은 학생 체벌을 이유로 불려온 호리에게 다시 전달됩니다. 호리 선생님이 아들 미나토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믿었던 사오리는 당신이야말로 돼지의 뇌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맞받아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이상한 이야기의 시작은 호리 선생님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요리가 집에서 항상 듣던 이야기였을 뿐이죠. 그의 아버지는 요리를 이상한 아이라 생각합니다. 돼지의 뇌를 가져 애가 이상해졌다고 믿고 있는 듯 했죠. 호리 선생님은 끝까지 요리를 좋은 아이라 믿어주었지만 어긋난 이야기 속에서 그는 돼지의 뇌라는 말로 아이를 학대하는 몹쓸 어른이 되어 있었죠. 그럼 요리의 아버지가 요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지만
요리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불안정한 시기에 그의 불안을 더 증폭시킨 건 아버지였죠.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살던 요리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아버지에게 한 번쯤 털어 놓았을 테죠. 하지만 아버지는 괄괄한 성격에 타협을 모르는 영업맨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자신의 아이를 이해하려거나 심리 상담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 없이 이상한 아이로 낙인 찍습니다. 그 낙인 중 하나가 돼지의 뇌였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들과 달리 동성을 좋아하는 요리는 인간의 뇌가 아니라 돼지의 뇌를 이식받았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괴물이라고 말했던 거죠. 자신의 혼란스러움은 고려하지 않고 괴물 혹은 돼지의 뇌라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학대 속에서 요리는 점점 학교에서도 설 곳을 잃어버립니다. 아이들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왕따를 당하고 있음에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런 요리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리고 요리와 마찬가지로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던 미나토가 등장하며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었고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 주었지만 마찬가지로 아이였던 미나토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 역시 돼지의 뇌를 이식받은 괴물이라 여기고 행동하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었습니다. 결말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 혹시나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영상을 멈추고 영화를 먼저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결말 부분에서 산사태가 벌어지는 상황 속 두 아이는 버려진 전차 한량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때 토사물이 매섭게 그들을 덮쳤고 이들은 지하 통로를 빠져나가 무사히 탈출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결말 부분 역시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이들의 시선, 그리고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전차가 있는 곳을 찾았던 사오리와 호리 선생님의 시선이 말이죠. 이들은 옆으로 누워버린 전차의 창문을 손으로 쓸어 안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토사물 범벅의 비가 끝없이 밀어닥치며 이들의 시야를 반복적으로 차단했죠. 마침내 유리창을 열고 들여다본 내부는 너무 컴컴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입었던 판초 등의 모습만 간신히 보이고 빠져나갔을 것 같은 공간은 보이지 않았죠. 용케 빠져나갔던 것 같던 아이들의 시선에서도 모순은 존재합니다. 원래는 폐철로라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던 철제문이 열려 있었고 이들은 자신의 유토피아를 찾은 것 마냥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자물쇠가 원래 잠겨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갑작스레 쏟아진 산사태를 어린아이 둘이 피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도착한 건 유토피아가 아니라 저승이었을 거라 추측됩니다. 자신을 괴물이라 부르는 괴물 같은 어른들만 가득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이들이 대피할 곳은 없습니다. 그저 작은 전차 한 칸만이 이들에게 유일한 쉼의 공간이었는데 엄청난 토사물이 쏟아져 그런 기회마저 앗아가 버렸죠. 이들에게 찬란한 미래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저승이라는 공간을 제외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마지막 장면을 통해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작품은 스릴러 장르처럼 심장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대체로 잔잔했던 고레에다 감독의 전작들과 달리 굉장한 속도감과 높은 텐션을 표현하는 작품이라 볼 수 있었죠. 영화를 보는 취향에 따라 보기 힘든 장면도 몇몇 있었겠지만 완성도 자체가 너무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야심찬 신작이자 누가 괴물인지를 끝없이 의심하게 만들었던 영화 괴물이었습니다.